자, 오늘 우리 지수함수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지수함수의 정의부터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 볼 건데, 지수함수의 정의, 일단 지수함수의 뜻이 뭐냐면은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x를 a의 x승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y는 a의 x승 지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 함수라는 게 원래 대응이에요.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x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대응된다. 이런 것들이 함수다. 그래서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대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a를 미치로 하는 지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미치였죠, 그쵸? 미치는 일단 뭐여야만 하냐면 양수여야만 해요. 왜 양수여야만 하죠? 지수 법칙은 양수에서만 우리 정의하기로 했었으니까 지수 법칙이 적용되는 게 양수이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몇이면 안 되냐면 양수 중에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1이 안 돼요. 1이면은 1의 x승 x에다 뭘 넣어도 똑같은 y에 대응되죠. 그러면 그것은 지수함수가 아니고 우리가 상수함수야. a가 1일 때는 상수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미치의 범위는 두 가지로 나눠줘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1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미치의 범위는 0과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 그럼 그때 0과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각각의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순서상 몇 개를 조사하면은 1을 대입하면 y는 몇이 돼요? 4가 되고 1을 대입하면 2가 되고 0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 위에 찍어보자 이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뭐 2분의 1, 0을 대입했을 때 1, 1을 대입했을 때 2, 2를 대입했을 때 4.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드럽게 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된다. 여기 지금 x축에 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되는데 x값이 커질 때 y값이 증가하죠. 증가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정의역 한번 조사해 볼게. 가장 중요한 정의역. 정의역은 x가 될 수 있는 집합이죠. 안 되는 x값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치역은요 0보다 크죠? 0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y가 0보다 크다. 치역 같은 거 표시할 때 y바 y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겠죠. 조건제시법으로. 자,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증가함수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정점. 정점이라는 건 뭐냐면 밑이 1보다 큰 2든 3이든 3.5든 이런 수에서도 어떤 수에 관계없이 0,1을 지나요. 그래서 0,1이에요. 근데 왜 0,1이죠? 모든 수의 영승이 1이기 때문에 0,1을 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축. x축은 식으로 쓰면 뭐야? y는 0이죠.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그 다음 밑이 1에서 멀어질수록 그래프는 축과 어떻게 되냐 한번 물어봤네.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자. 4의 x승 한번 생각해 볼게. 4의 x승은 얘보다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렇게 되겠죠.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빨리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쪽은 y축과 붙고 이쪽은 x축과 붙겠죠. 그래서 밑이 1에서 커질수록 축과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얘는 1 대입하면 2고 얘는 1 대입하면 4고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니까 밑이 1에 멀어질수록 축에 점점 붙게 돼요. 더 빨리 증가하고 빨리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번에 우리 밑이 0과 1 사이인 친구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자, 일단 순서상 x는 1일 때 몇이야? 2분의 1, 0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2, 4 이렇게 되죠? 아,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일 때 2, 2일 때 4 해서 이렇게 거꾸로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수함수가. 자, 그래서 정의역은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도 아까랑 똑같아요. y바 y가 0보다 크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오른쪽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감소함수다. 정점은 똑같이 0,1이다. 왜? 모든 수의 영승이 1이기 때문에 x축 y는 0을 점근선. 점근선이 뭐라고? 점점 근처로 가는 선이다. 점근선이라고 얘기한다. 자, 밑이 1에서 멀어질수록 그래프는 축과 가까워진다. 이겠죠? 똑같아요. 가까워진다.
자, 2분의 1의 x승은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냐면 2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승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볼게. 자,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토대로 지수함수의 성질의 정리를 다시 해보면 정의역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은 뭐? y바 y는 0보다 크다. 근데 만약에 밑이 1과 0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1보다 크면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정점 0,1을 지난다. 왜? 모든 수의 영승이 1이기 때문에 점근선 x축 y는 0이다 라고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밑의 정의, 조건,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로 나뉜다. 정점 지나고 점근선이라는 걸 가진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동해 볼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동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이에요. 네,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이고, 자,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우리 1학년 고1 수학 하에서 배웠어요.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m을 넣는다.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n을 넣는다 라는 거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적어 놓은 거고, 자, y는 a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정의역은 똑같이 실수 전체, 치역은 조금 달라지죠. n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이겠죠. 네, 얘가 0보다 크니까 정점은요, m을 대입했을 때 몇이야? 이렇게 되겠죠? 왜? 0,1인데 평행이동 됐으니까 정점도 평행이동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점근선은 뭐야? y는 n이야. 왜? y는 0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는 몇은 이쪽으로 평행이동해도 별 의미가 없죠? 근데 위로 n만큼 혹은 아래로 n만큼 올라갔는데 어쨌든 올라간 만큼 점근선도 위아래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한번 2x 플러스 1승 플러스 3의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일단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그럼 정의역은 그대로 실수 전체. 치역은요, y가 3보다 크다. y바 y는 3보다 크다. 점근선은 y는 3. 그럼 알 수 있는 게, 치역과 점근선이 지수함수에서는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그려보시면은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일단 점근선 y는 3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얘 증가함수였죠.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하고 0 대입했을 때 5네. 0,5인데 뭐 이렇게 생기겠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분의 1의 x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크다. 그 다음에 점근선이랑 치역이랑 관계 있다 그랬으니까 y는 마이너스 1. 해서 y는 마이너스 1 점근선 또 그려주고, 네, 감소함수니까 또 해주시면 되는데, 0 대입했을 때 8이네요. 보이지가 않네.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프가.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 한번 볼게요.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이동 보면은 원래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자, 이게 x축이에요. x축에 대해서 어떤 점을 대칭이동하면은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요? 네, y의 부호가 바뀌겠죠. 얘를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하면은 누구의 부호가 바뀌겠어요? 네, x의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y는 ax승.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ax승 해주면 되겠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뭐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원점 대칭이동하면 다 바꾸면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얘 그래프를 대칭이동 한번 해볼게요. y는 2x승의 그래프를. 얘를 대칭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2의 x승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증가하는 증가함수다.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식은 뭐라고 쓰면 돼? y는 마이너스 2의 x승. 자, 그 다음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어떻게 쓰면 돼요?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얘는 y는 2의 마이너스 x승. 자, 얘를 이제 원점에 대해서 한번 대칭이동시켜보자.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예, 뭐 이렇게 되겠죠. 원점에 대해서 얘 대칭이동한 거야. 네,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승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네, 대칭이동 정리 좀 해주시고, 자, 이 몇 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정역, 실수 전체, 치역, y는 몇보다 크다? 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해서 얘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점근선 y는 마이너스 4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에다 0 넣을게. 0 넣으면 몇이야? 네, 0이죠. 그 다음에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3승 플러스 2 그려보자. 그려볼게. 자, 일단 얘가 0보다 큰데 0보다 작게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2니까 점근선이 2구나. 점근선이 2고, 원래는 지금 5의 x승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한 다음에 대칭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이동을 한 거네요. 네, 지금 보니까 대칭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이동 한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라는 거는 지금 원래 x축에 대해서 이거 대칭이동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대칭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평행이동 된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0 대입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125 더하기 2니까 엄청난 숫자네.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원래 y는 5의 x승이 이렇게 됐는데 먼저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 평행 이동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꿔놓고 해도 되고요. 이게 헷갈린다? 아니면은 어떻게? 이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2분의 1의 x승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바꿔놓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럼 일단 대칭 이동부터 먼저 해주는 게 좋아. 자, y는 2분의 1의 x승을 x축의 방향으로 대칭 이동해야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 다음에는 평행 이동한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그려보면은 어떻게 생겼냐? 원래 이렇게 생겼던 애를 대칭 이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걔를 마이너스 3만큼 또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보니까 y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승. 자, 일단 얘를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3분의 1의 x승 곱하기 9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꿔도 좋아요. 네,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뺀 다음에 얘네를 계산을 이렇게 바꾼 거야. 여기에서 마이너스 1로 묶어서 네, 계산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3분의 1의 x승을 뭐부터 하자 그랬어? 대칭이동부터 하자 그랬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다음에 병행이동 한 거네. 그럼 그려볼까? 자, 그럼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감소함수를 대칭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하면 x축의 방향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지금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까지 찍어주면 좋냐? 축과의 교점 정도. x에다 0 대입했을 때 몇이에요? 네, 마이너스 11이네요. 0, 마이너스 11이다. 축과의 교점 해주는 게 좋아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3의 2x 승 플러스 4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일단 제곱으로 보면은 x 플러스 2잖아, 그치? 이거 9잖아, 9. 9로 바꿀 수 있구나. 그러면은 지금 그냥 누구야? 9의 x승을 마이너스 2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 1만큼 올린 거야. 그래서 점근선이 생길 거고, y는 1이.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증가함수. 그래서 여기 0 대입했을 때 보니까 몇이에요? 82, 0,80이다.
이 정도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지금 그려보시면은요, 3의 x승을 먼저 대칭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3의 x승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 증가하는 증가함수인데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걔를 마이너스 2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2가 점근선이 되고 이런 형태로 될 거다. 축과의 교점 x에다 0 대입하시면은 네, 2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양수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대소관계를 어떻게 하냐면요, 지수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자, 일단 판단이 어려운 수의 대소관계를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0보다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 그랬잖아요. 증가함수. 그래서 이런 걸 비교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2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2의 12분의 13분의 3승. 얘를 비교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계산해? 계산하기가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고? y는 2의 x승 위에다가 올려서, y는 2의 x승은 증가함수잖아. 그래서 얘가 크면 큰 거잖아. 그래서 누가 더 큰지 비교해서 크면은 큰 숫자가 x값이 지수가 큰 게 더 큰 숫자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자 이거죠. 자, 그 다음 0과 1 사이일 땐 당연히 반대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뭐 이런 식의 비교 방법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함수의 값. 그래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네,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죠.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a의 fx 승일 때 a가 1보다 크면 fx가 최대면은 최대값, 전체가 최대라는 거야. 이게 제일 클 때 전체가 최대. 왜? 증가함수니까. fx가 최소면 최소값. 그 다음에 0과 1 사이면 또 반대겠죠. 얘가 크면은 클수록 작아지잖아, 감소함수. 최대이면 최소이다. 최소이면 최대이다. 반대. 외우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대 치수를 구하래. 자, 4의 x승, 증가함수 범위 있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최소, 1 대입하면 최대. 왜? 증가함수니까. 자, 3분의 1의 x승, 감소함수네.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최대, 2 대입했을 때 최소. 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거 왜 두 개야? 헷갈리네. 뭐, 어려워할 필요 없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3분의 2의 x승. 아, 밑이 0과 1 사이인 지수함수구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최대, 2 대입했을 때 최소가 되겠죠? 얘는 복잡해. 범위도 없어. 그럼 최대 최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최소값밖에 못 가지죠, 이차 함수가. 네. 아래로 블록이니까 꼭지점의 좌표 1,3 최소값밖에 못 가죠. 그러면은 얘는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이니까 네, 위에 있는 식이 최소일 때 전체의 식도 최소다. 그래서 2의 3승 8이 최소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최대값은 없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치환하는 형태에서 A의 x승꼴이 반복되거나 예를 들어서 4의 x승 플러스 2의 x승 이런 식으로 반복되거나 아니면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이 나왔을 때는 치환하는데 치환할 때는 범위를 잘 고려를 해야 돼. 우리가 최대치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x의 범위를 줄 거거든. 근데 지금 얘는 t로 치환하면은 t의 범위로 재정의를 하셔야 돼요. 자, A의 x승을 t라고 할 때 t의 범위는 t가 0보다 크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x가 뭐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범위를 뭐 다시 정의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 전체 t라고 했을 때 t의 범위는 t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산술기하한 거야. 얘네들이 뭐보다 크다? 얘네들이 곱하면 뭐야? A의 0승 2잖아요. 그래서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주의하고 네, 별표 출고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건 알았는데, 문제를 한번 보자고. 얘를 치환해야 된다. 라는 거구나. 자, 2의 x승을 t로 치환할게요. 그럼 얘는 t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t예요. 왜냐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x의 범위니까 0, 3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t의 범위로 바꾸자. 0 넣으면 몇이야? 1이죠. 3 넣으면 몇이야? 8. t는 1과 8 사이구나. 이렇게 범위 바꿔놓고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야 돼요. 자, 얘는요, 꼭지점의 좌표가 몇이죠?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일단 4분의 1 대입하면 최소값이겠죠? 그 다음 8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겠죠? 왜? 꼭지점으로부터, 4분의 1을 기준으로부터 1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4분의 1일 때 최소, 8일 때 최대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의 x승을 t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t고, 얘는 t 제곱이 된다. 그럼 또 얘를 t의 범위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 1 넣으면은 2구, 1 넣으면은 2분의 1이니까, t의 범위는 2분의 1과 2 사이구나. 또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꼭지점 좌표, 4분의 1이네요. 그래서 4분의 1이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네요. 그럼 2분의 1부터 2까지니까 2분의 1 대입했을 때 최소, 2 대입했을 때 최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형태 나왔네? 얘를 전체를 치환해야겠구나. 범위 안 나왔네? 그래도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죠? 산술기하로 인해서. 자, 그러면 얘가 t면 얘는 뭔가 하고 봐서 얘를 이제 제곱해봤어. 제곱해볼게요. 완전 제곱식 하면은 4의 x승 플러스 2 곱하기 얘네 둘이 곱하면 1이죠? 그래서 4의 마이너스 x승이 t제곱. 얘네는 t제곱 빼기 2구나. 그래서 t제곱 빼기 3t 마이너스 2의 이 범위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증가 함수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3이고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없고 2일 때 최소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또 나왔네. 그럼 또 똑같이 치환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은 얘는 t 6t, 얘는 아까 t제곱 빼기 2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 또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니까 꼭지점의 좌표 3이에요. 자, 그러면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으니까 최소값 없고요. 최대값 3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